새벽 4시,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45년을 살면서 단 하루도 늦잠을 자본 적 없는 장서연은 조용히 눈을 떴어요. 낡은 원룸의 작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특히 무언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듯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시선이요. 오늘도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좁은 방을 나섰습니다. 서울 청담동 한복판.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리미에르는 서연이 지난 10년간 몸담고 있던 곳이었어요. 세계적인 셰프 박준혁이 운영하는 이곳은 예약이 6개월 전에 마감되는 명소였죠. 서연의 일은 간단했습니다. 채소 다듬기, 설거지, 주방 청소, 화려한 요리와는 거리가 먼, 보이지 않는 뒷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아무도 없을 때 메인 주방에 서는 거예요. 물론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준혁 셰프의 엄격한 규칙 때문이었죠. 주방 보조는 절대 메인 스테이션에 서지 마시오. 보기만 하세요. 10년 전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 들었던 차가운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서서 셰프들의 요리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서연의 가슴은 뛰었어요. 칼질 하나, 불 조절 하나에도 예술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요리하던 따뜻한 순간들.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래, 서연아. 너 정말 재능 있구나. 하지만 그 기억은 늘 그곳에서 끊겼어요. 그 이후는 보육원이었습니다. 오전 9시, 박준혁 셰프가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70세의 나이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위엄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죠. 서연 씨, 네, 셰프님. 오늘 저녁 VIP 예약이 있소. 프랑스 대통령 부부 일행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라니. 메뉴는 30년 전 제가 파리에서 처음 미슐랭 스타를 받았을 때의 그 코스로 준비할 거요. 박준혁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특히 메인 요리는 사라진 봄날의 기억이라는 송아지 안심 요리요. 그 순간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라진 봄날의 기억이라는 이름이 왜인지 낯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죠. 오후 3시, 주방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메인 셰프인 최민재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겁니다.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급성 맹장염 같습니다. 주방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박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6시간 후면 대통령이 오는데 세컨드 셰프도 오늘 휴가였고 다른 셰프들은 경험이 부족했어요. 특히 사라진 봄날의 기억은 박준혁과 최민재만 만들 수 있는 초고난도 요리였습니다. 취소할 수는 없어. 국가적 망신이야. 박준혁이 이마에 손을 얹고 비틀거렸어요. 그 순간 서연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방이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죠. 뭐라고? 박준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주방 보조잔소? 그것도 10년 동안 채소만 다듬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 요리 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간 박준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서린 눈빛이었어요. 좋소. 한번 해보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당신뿐 아니라 이 레스토랑 전체가 끝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어요. 이 요리를 자신이 만들 수 있다는. 주방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의 시선은 서연에게 고정돼 있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10년 동안 채소나 다듬던 사람이.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메인 스테이션 앞에 섰을 때 묘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재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떨림은 사라지고 대신 차분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송아지 안심, 트러플, 푸아그라, 각종 허브들.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며 신선도를 확인했습니다. 박준혁은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손놀림은. 그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칼을 집어들었어요. 주방 보조용 칼이 아니라 셰프 전용 칼이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송아지 안심을 도마 위에 올렸죠. 그리고 칼을 댔습니다. 샤샹 마이너스 샤샹 마이너스. 칼질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완벽했어요. 두께 2.5cm로 정확하게, 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10년 동안 채소만 다듬던 사람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저건 불가능해.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박준혁의 얼굴에 땀이 맺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서연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팬에 버터를 두르고 정확한 온도를 맞췄습니다. 온도계도 보지 않았어요. 손으로 팬 위에 손바닥을 가져가 열기를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야. 안심을 팬에 올렸죠. 치잉 마이너스. 완벽한 소리였습니다. 겉은 황금빛으로 굽고 속은 부드럽게 익도록. 서연의 손놀림은 마치 춤추는 것 같았어요. 뒤집고 기울이고 버터를 끼얹고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소스 준비합니다. 트러플을 얇게 슬라이스하고 푸아그라를 적절한 크기로 자르고 레드와인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한 줌의 허브를 집어들더니 냄새를 맡았습니다. 타임, 로즈마리, 그리고 눈을 뜬 서연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라벤더가 필요합니다. 라벤더? 주변 셰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요리의 라벤더는 레시피에 없는데요? 하지만 박준혁은 달랐어요.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라벤더를 어떻게? 떨리는 손으로 허브 보관함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에 말린 라벤더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소. 박준혁이 직접 건네주는 라벤더를 받아든 서연.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 제가 이걸 알았을까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라벤더 새 잎을 정확히 소스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주방의 향기가 퍼졌어요. 평범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봄날의 들판이 떠오르는 따뜻하고 포근한 향기였죠. 이건.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에 취했습니다. 박준혁은 주방 한쪽 벽에 기대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 향기야. 정확히 똑같은. 서연은 계속해서 요리를 완성해 나갔어요. 마지막 플레이팅까지. 하얀 접시 위에 안심을 올리고 소스를 둘러치고 트러플과 허브로 장식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완성입니다. 서연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박준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를 들어 한 입 잘라 입에 넣었죠. 씹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요리를 해온 남자가 음식을 먹고 우는 겁니다. 셰프님, 이건, 박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30년 전 그 맛이요. 아니, 그보다 더 완벽해.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박준혁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서연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왜 이 요리를 할 수 있는지, 왜 라벤더를 알았는지, 왜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웠는지 전혀 설명할 수 없었어요. 박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어요. 이 사람을 아시오? 사진 속에는 작은 소녀가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누군가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이었죠. 서연이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 따뜻한 주방, 누군가의 큰 손이 자신의 작은 손을 잡고 칼질을 가르쳐 주던 아빠, 이렇게? 그래, 윤서야. 넌 천재구나. 윤서. 그 이름이 서연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 이름이 장서연이 아니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본명은 박윤서요. 내 딸이요. 주방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아니 윤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딸이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차갑게 대하던 이 남자가 아버지라니. 앉으시오. 박준혁이 작은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나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둘만 남았죠. 30년 전 이야기를 해야겠소. 박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5살 때였소. 나는 파리에서 갓 돌아와 이 레스토랑을 막 열었지.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당신 어머니, 내 아내 수진이는 당신만큼이나 요리를 사랑했소. 엄마가 요리를? 그래. 우리는 함께 이 레스토랑을 꿈꿨지. 당신도 주방에서 자랐어. 박준혁의 얼굴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특히 당신은 타고난 재능이 있었소. 5살인데도 칼을 쥐는 법을 알았어.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희미한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준혁의 목소리가 깨졌어요. 백화점에 갔다가 당신을 잃어버렸소. 30년 전 그날 명동 백화점이었어요. 단 5분이었소. 수진이가 옷을 고르는 동안 당신과 내가 장난감 코너에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레스토랑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 주방에 불이 났다고. 박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당신을 수진에게 데려다 주러 가려 했소.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당신이 사라졌어. 사람들 틈에 섞여서 한순간에 서연은 숨을 삼켰어요. 찾았소.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 경찰에 신고하고 방송에도 나가고.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 박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수진이가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소. 딸을 잃은 충격으로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보육원에 있었어요. 기억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그곳에 있었죠. 이름도 바뀌어 있었고요. 장서연이라고. 박준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유괴했던 거요. 그리고 나중에 버린 거지. 경찰은 그렇게 추정했소.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거군요.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30년 동안 저를 찾으셨나요? 매일같이. 박준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거리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를 보면 뛰어갔소. 보육원마다 다 찾아가 봤고 입양 기록도 모두 뒤졌지. 하지만 당신은 이름이 바뀌어 있었으니까 찾을 수가 없었소. 서연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요리하는 이 손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능이었다니. 그런데 어떻게 절 알아보신 거죠? 처음엔 몰랐소. 박준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10년 전 당신이 이곳에 취직했을 때 그냥 평범한 지원자 중 하나였지.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소. 당신이 주방을 바라보는 눈빛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그냥 동경이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소. 박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눈빛에는 그리움이 있었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듯한. 그게 내 딸 윤서의 눈빛과 똑같았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몰래 조사를 시작했소. 당신의 과거를, 보육원 기록을 찾았고, 나이를 확인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1년 전 당신의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해서 DNA 검사를 했소. DNA 검사를? 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결과가 나왔을 때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내 딸이라는 게 확인됐소. 그런데 왜? 서연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10년 동안 저를 주방 보조로만 두시고. 이 질문에 박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확신이 필요했소. DNA는 혈연을 증명하지만 당신이 정말 내 딸인지는 증명하지 못해. 서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진짜 요리를 사랑하는지, 진짜 재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소. 억지로 가르쳐서 만들어진 실력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인지. 박준혁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를 준 거였소. 기회를? 메인 셰프가 쓰러진 건 우연이 아니오. 순간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박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민재 셰프는 아프지 않았소. 뭐라고요? 내가 그에게 부탁했소. 오늘 아픈 척 해달라고.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프랑스 대통령 일행도 사실은. 박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오랜 친구요. 내가 특별히 부탁한 거지. 모든 게 저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렇소. 박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해해 주시오. 나는 확신이 필요했소. 30년 동안 딸을 잃고 살아온 사람의 심정을.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심정은요? 45년 동안 버려진 줄 알고 살아온 사람의 심정은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10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매일 아버지를 셰프님이라고 부르면서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박준혁도 일어섰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두려웠소. 그의 목소리에도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만약 당신이 진짜 요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냥 평범한 삶을 원한다면, 내가 셰프로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핑계예요. 진짜 이유는 아버지가 다시 상처받기 싫었던 거잖아요. 그 말에 박준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한번 잃어버린 딸을 다시 받아들이는 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확신이 서지 않으면 계속 남처럼 지내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때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셰프님, 손님들이 도착하셨습니다. 직원의 말에 박준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알았소. 곧 나가겠소. 서연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 당신이 만든 요리를 내가 직접 서빙하겠소. 그리고 모두에게 말할 거요. 이 요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필요 없어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주방 보조로 남을래요. 윤서야. 처음으로 박준혁이 딸의 본명을 불렀어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주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어요. 평생을 찾아 헤맸던 가족을 만났지만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까요? 그날 밤 서연은 원룸으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이곳을 떠나야겠어. 더 이상 박준혁 셰프와 같은 공간에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서 씨인가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전 최수진의 친구 김혜란이라고 합니다. 최수진, 제 어머니요? 네. 수진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뭔가를 맡기셨어요.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딸을 찾게 되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죠. 그게 뭔데요? 내일 만나실 수 있나요? 직접 드리고 싶어서요. 다음 날 오전, 서연은 혜란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50대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윤서 씨죠? 네, 안녕하세요. 서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란은 서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수진이를 많이 닮으셨네요. 특히 눈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어머니를 잘 아셨나요? 대학 때부터 친구였어요. 요리학교에서 만났죠. 혜란이 가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걸 주면서 말했죠.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언젠가 윤서를 찾게 되면 이걸 꼭 전해줘라고 하셨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공책, 그리고 은색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부터 읽어보세요. 혜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윤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너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엄마를 용서해줘. 너를 잃어버린 그날 엄마의 세상도 멈춰버렸단다. 하지만 알아. 언젠가 너를 찾을 거라는 걸. 아빠가 찾을 거야. 반드시. 우리 윤서는 특별한 아이니까. 5살인데도 칼을 쥐는 법을 알았잖아. 요리를 그렇게 사랑했잖아. 그 재능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언젠가 내 손이 다시 주방으로 돌아갈 거라고 엄마는 믿어. 공책에는 엄마의 레시피가 적혀 있어. 우리가 함께 만들려고 했던, 하지만 완성하지 못한 요리들. 특히 사라진 봄날의 기억은 내가 가장 좋아하던 거야. 라벤더 향을 맡으며 엄마, 이건 봄 냄새야. 라고 했었지. 목걸이는 내 돌 선물이었어. 언제가 내 딸에게도 물려주렴. 윤서야, 아빠를 원망하지 마. 아빠도 많이 아파할 거야. 어쩌면 너보다 더. 하지만 아빠는 강한 사람이야. 너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찾았을 때 제발 용서해줘. 아빠의 서투른 사랑을. 엄마는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게. 사랑해, 내 딸.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서연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어요.
혜란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기다렸어요. 윤서가 돌아올 거야. 꼭 돌아올 거야 라고 했죠. 서연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레시피들. 각각의 요리마다 작은 메모가 달려 있었어요. 윤서가 좋아하던 맛. 윤서 생일에 만들어주려던 것. 윤서와 함께 완성하고 싶었던 요리. 모든 페이지마다 딸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사라진 봄날의 기억 페이지에는 큰 하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윤서의 첫 작품이 될 요리. 라벤더는 우리만의 비밀 재료. 서연은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당연하죠. 수진이에게 당신은 전부였어요. 혜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박준혁 셰프에게도요. 제가 어제 그분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이해해요. 당신도 상처받았으니까. 하지만 그분도 30년 동안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해 보세요. 서연은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은색 펜던트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윤서, 우리의 봄.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서연이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늦은 시간이었어요. 주방은 저녁 준비로 바빴습니다. 박준혁은 메인 스테이션에서 직접 요리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들어서자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왔구나. 네.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봤어요.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층 사무실로 가자. 조용한 사무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어요. 서연이 말문을 열었어요. 어제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화낼 만했어. 박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오늘 엄마 친구분을 만났어요. 박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혜란 씨를? 네. 그리고 이걸 받았어요. 공책을 펼쳐 보이자 박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수진이의 레시피북이야. 네. 엄마가 저를 위해 남긴 거래요. 박준혁은 공책을 받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글씨, 이 레시피들, 모두 나를 위한 거였구나. 서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박준혁이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제가 아빠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편지를 읽고 깨달았어요. 아빠도 피해자였다는 걸. 박준혁이 눈물을 닦았어요. 3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단다. 그날 너를 단 5분만 더 잘 봤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도.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나를 유괴한 사람이 나쁜 거죠. 하지만 그래도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도 너에게 제대로 대하지 못했어. 두려웠어. 내가 날 원망할까봐. 내가 이 삶을 원하지 않을까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행복했어요. 이곳에서 비록 주방 보조였지만 매일 요리를 볼 수 있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랐어요. 박준혁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요, 아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잠시 후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윤서야, 너의 꿈이 뭐니? 꿈이요? 응.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요리를 하고 싶어요. 제대로. 엄마의 레시피를 완성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와 함께 요리하고 싶어요. 박준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내 제자가 되는 거다. 정말요? 물론이지. 넌 내 딸이자 후계자니까. 서연의 눈에 희망이 빛났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박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엄격한 스승이거든. 괜찮아요. 아빠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주방에서 함께 요리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함께 선 주방. 박준혁이 딸의 손을 잡고 칼질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네, 아빠. 엄마의 레시피북을 펼쳐놓고 하나씩 만들어 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잃어버린 30년이 한순간에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이제 라리미에르의 정식 셰프가 되어 있었어요. 주방 보조에서 아버지의 동료로 매일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엄마의 레시피를 하나씩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연이 사무실에서 우연히 오래된 파일을 발견했어요. 윤서 수색 관련 자료. 펼쳐보니 30년 동안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탐정 고용 기록, 보육원 방문 기록, 입양 기록 조사.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던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2015년 3월 15일 마이너스 한빛 보육원 방문. 장서영 가명 추정이라는 여성 발견. 나이와 외모 일치, 추가 조사 필요. 2015년 서연이 이 레스토랑에 입사하기 정확히 2주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2015년 3월 20일 마이너스 장서연 채용 결정. 가정부가 아닌 주방 보조로 채용할 것. 본인의 재능을 서서히 깨우칠 수 있도록 유도. 단계적 접근 계획 수립.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016년 6월 마이너스 첫 DNA 검사 실시. 친자 확률 99.99% 확인. 하지만 즉시 고지하지 않기로 결정. 이유 본인의 요리 재능이 진짜인지 확인 필요. 자연스럽게 주방에 관심을 가질 때까지 대기. 9년 전. 아버지는 9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2020년 8월 마이너스 주방 관찰 시작. 새벽마다 메인 스테이션 앞에서 서성이는 것 확인. 요리에 대한 열정 확인됨. 하지만 아직 시기상조. 2024년 9월 마이너스 최종 테스트 계획. 프랑스 대통령 일행 방문 기회 활용. 메인 셰프 급병 상황 연출. 윤서의 진짜 실력 확인 예정. 서연은 파일을 떨어뜨렸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레스토랑에 들어온 것부터, 주방 보조로 10년을 보낸 것도, 그리고 그날의 기적 같던 순간도 모두 아버지가 짜놓은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뭘 보고 있니? 뒤에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돌아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걸 어떻게 9년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딸인 걸 9년 전부터? 박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9년 동안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윤서야,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빠를 보면서도 셰프님이라고 불러야 했던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해. 박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들어줘. 이유가 있었어. 무슨 이유죠? 또 시험이요? 아니야. 박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었어. 행복? 응. 억지로 만들어진 행복이 아니라. 박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너를 찾았을 때 너는 이미 35세였어.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었지.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내 딸이야. 셰프가 되어야 해라고 하면 그게 너한테 행복일까? 서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나는 내가 자연스럽게 요리를 사랑하길 바랐어. 억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래서 기다렸어. 9년 동안. 내가 스스로 주방으로 걸어올 때까지 박준혁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가 자원해서 요리했을 때 그때 확신했어. 너는 진짜 셰프라고. 피가 아니라 열정으로. 서연의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미안해. 방법이 서툴렀어. 박준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줘. 모든 순간이 너를 위한 거였어. 9년 동안 매일 너를 지켜봤어. 내가 행복한지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서연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아빠, 용서해 줄 수 있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해해요. 서툴렀지만 아빠의 사랑이었다는 거.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단하게. 1년 후, 라리미에르에는 새로운 메뉴가 추가되었어요. 수진의 봄날 코스. 박윤서 셰프가 완성한 어머니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한 특별 메뉴였습니다. 오픈 첫날, 레스토랑은 VIP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서연의 양어머니, 보육원 시절 돌봐주셨던 원장님이었죠. 서연아, 아니 윤서야. 원장님 오셨어요. 서연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셰프가 될 줄이야. 원장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원장님이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아니야. 넌 원래 특별한 아이였어. 박준혁도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을 지켜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녁 시간, 서연은 직접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첫 요리는 사라진 봄날의 기억. 이제는 되찾은 봄날의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메뉴였습니다. 칼을 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송아지 안심을 완벽하게 손질하고 트러플을 슬라이스하고 라벤더를 소스에 넣었습니다. 주방에 봄날의 향기가 퍼졌어요. 박준혁이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 엄마의 레시피를 제가 완성했어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요리를 완성해 홀로 가져갔어요. 손님들 앞에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 요리는 제 어머니가 30년 전에 만들려던 것입니다. 하지만 완성하지 못하셨죠. 오늘 제가 대신 완성했습니다. 이름은 되찾은 봄날의 기억입니다. 모든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첫 입을 맛본 원장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이건 네, 엄마의 맛이에요. 식사가 끝난 후 박준혁과 서연은 함께 주방을 정리했어요. 오늘 완벽했어, 딸.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서연은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10년 전 청소만 하던 이곳에서 이제는 당당한 셰프로 서 있었어요. 아빠,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그럼.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신 거예요? 박준혁이 웃었습니다. 70% 정도? 30%는요? 내가 스스로 만든 기적이지. 서연도 미소 지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두 사람은 함께 홀로 나갔습니다. 텅 빈 레스토랑. 중앙 테이블에는 어머니 수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 봤죠? 서연이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엄마의 요리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아빠랑 화해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진짜로.
박준혁도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딸 찾았소. 당신이 말한 대로 기적이 일어났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나섰어요. 밖에는 봄밤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은 뭐 배워요? 내일은 내가 나를 가르쳐 봐. 정말요? 응. 이제 너도 마스터 셰프니까. 서연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30년간의 분리, 10년간의 시험, 그리고 1년간의 화해.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은 가족.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죠. 거리를 걸으며 서연은 생각했어요. 만약 30년 전 그날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만약 10년 전 다른 곳에 취직했다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그 모든 시간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거니까요. 아버지가 손을 꼭 잡았어요. 후회 안 해? 아니요. 하나도. 다행이다. 아빠는요? 나도. 이제는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봄밤의 거리를,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채로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서의 삶이.